AI가 어떻게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게 됐을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그 여정에서 아주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던 에이전트를 향한 탐험을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이 말, AI 분야의 정말 핵심적인 인물이죠. 안드레이 카파시가 한 말인데요. 오늘은 바로 이 사람의 눈을 통해서 AI 개발 역사에 있었던 어떤 거대한 야망, 그리고 결정적인 실수, 또 모든 걸 바꿔버린 그 돌파구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해요. 자, 모든 건요, 현대 AI의 첫 번째 지각 변동이라고 불리는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순간이 AI 분야 전체의 방향을 어떻게 확 틀어버렸는지 지금부터 한번 보시죠. 때는 2002년 알렉스넷이라는 게 딱 등장하면서 딥러닝의 시대가 활짝 열립니다. 와, 진짜 그때 이미지 인식 문제가 놀라울 정도로 술술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랄까 비유하자면 인공지능이라는 뇌가 있다면 그중에 시각 피질, 그러니까 보는 부분을 드디어 활성화시킨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세상을 보는 문제를 거의 해결해버린 거죠. 자, 이렇게 인식 문제가 어느 정도는 해결될 것 같아 보이니까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다음 목표를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뭘 해야 하지? 하면서요. 그러니까 보는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다들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좋아. 그럼 뇌의 나머지 부분은? 그냥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실제로 뭔가를 하는 존재. 그런 건 어떻게 만들어야 하지? 하고 말이죠. 바로 그 목표가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냥 사진이나 보고 이게 고양이다, 개다 이렇게 분류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환경과 직접 상호작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만들고 싶었던 거죠. 좋아요. 그럼 행동하는 AI, 이건 어떻게 훈련시켜야 할까요? 그때 가장 핫했던 방법이 바로 강화학습이었어요. 칭찬, 그러니까 보상을 주거나 벌을 주면서 원하는 행동을 가르치는 방식이요. 생각해보니까 규칙도 명확하고 점수도 딱 나오는 아타리 같은 비디오 게임이 야, 이거 완전 완벽한 훈련장이잖아 싶었던 거죠. 그래서 진짜 몇 년 동안 AI 연구는 온통 인공지능한테 게임 이기게 하는 데에만 집중했어요. 우리한테 익숙한 열파고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모두가 열광했던 이 방향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사실은 근본적으로 헛고론이었다는 거 혹시 아셨나요? 아이디어 자체는 되게 간단하고 직관적이었어요. 에이전트가 게임에서 이기면 보상을 줘요. 그럼 그 이기는 행동을 계속 반복하도록 학습할 거다. 바로 이거였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이 접근법의 한가운데 있었던 바로 그 카파 씨가 나중에 이걸 두고 사실 그거 헛걸음이었어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왜 모두가 그렇게 열광했던 길이 잘못됐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그가 예로 든 게 바로 유니버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목표는 웹페이지를 막 돌아다니는 에이전트를 만드는 거였는데 결과는요? 완전히 실패였어요. AI가 뭘 해야 보상을 받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그냥 미친 듯이 화면을 마구잡이로 클릭만 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모습이 강화학습 접근법의 한계를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이 실패는 그냥 기술이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보다 훨씬 더 근본적인 거, 그러니까 AI한테 진짜로 우선적으로 뭐가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보여준 거죠. 핵심은 바로 이거였어요. 에이전트는 잘했어, 못했어 같은 신호는 계속 받는데 정작 자기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지, 이 게임 세계가 어떤 곳인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비유하자면 단어 뜻은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외국어 문장을 앵고새처럼 따라 읽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그냥 세상을 보기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배우잖아요? 근데 이 에이전트들은 오로지 이겼다 아니면 졌다 이 딱 하나의 신호에만 매달리고 있었던 거예요. 카파시가 이 답답하고 비효율적인 상황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빨대로 세상을 빨아들이려고 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정말 기가 막힌 비유죠. 결정적으로 빠져있던 게 뭐였냐? 바로 표상이라는 representation의 힘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쉽게 말하면 AI 머릿속에 들어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나 내적인 지도 같은 거예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행동해봤자 그냥 의미 없는 몸짓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 즉
다음 지각 변동은 정말 완전히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나타났습니다. 그건 바로 행동을 가르치기 전에 그 세계 모델, 즉 뇌를 먼저 만들어주자는 거였어요. 이게 바로 패러다임을 완전히 뒤집어버린 생각의 전환입니다. 에이전트한테 처음부터 이거 해, 저거 해 행동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먼저 LLM, 사전 훈련으로 세상의 모든 지식을 쫙 흡수하게 만들어요. 그럼 AI 내부에 강력한 표상이 생기겠죠.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행동을 가르치는 거예요. 순서가 완전히 바뀐 거죠. 지금 우리가 쓰는 AI 에이전트들 보세요. 복잡한 코드를 척척 짜주고 이메일도 대신 써주잖아요. 10년 전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었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세상을 충분히 학습한 LLM, 즉 대규모 언어 모델이라는 아주 똑똑하고 견고한 뇌를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손발을 붙여줬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알렉스넷으로 시작해서 강화학습이라는 헛걸음도 한번 거치고 마침내 LMM이라는 단단한 토대를 찾기까지 이 여정 전체가 AI가 어떻게 발전하는지를 정말 잘 보여주죠. 그냥 쭉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속 배우고 실수하고 또 그걸 수정하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과연 지금 오늘날의 우리는 또 어떤 헛걸음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요.